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바로 중력이죠. 중력.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중력은 무슨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맞아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만 작용하는 것이냐? 아니,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옆에 있는 설명 한번 봅시다. 지구나 달과 같이 질량이 큰 천체가 그 주위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끌어당기는 힘. 중력은 이런 힘인데 실제로 우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고 선생님이 이걸 떨어뜨려 볼 건데요. 얘랑 지구도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체에 비해 지구의 질량이 훨씬 더 커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냐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지구의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만유인력 여기다 줄쳐놓고 동그라미 3번 중력의 크기. 중력 우리 W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중력의 크기 질량 곱하기 지구가 가진 중력 가속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옆에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죠. 이 W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게는 질량 곱하기 지구가 가진 지구의 중력 가속도. 우리 9.8 곱했던 거 기억나요? 그 9.8이라는 숫자가 이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라는 물리량이에요. 그것을 우리 맨날 질량에다 9.8 곱했던 걔 정체가 바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자, 이러한 중력은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방향,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동그라미 4번에 여러분들 줄 쳐봅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괄호치고 무게 동그라미. 자, 무게. 다른 말로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무게는 중력이 달라지면 달라지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야. 사실은 60kg 뒤에는 킬로그램 힘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60kg다? 근데 달에 갔음. 그 주위에 나오면 10kg 되는 거지. 근데 나의 질량이 실제로 지구에서 60kg 힘의 몸무게를 갖고 있으면 나의 질량도 얼마인 거냐면 60kg인 거거든요. 달에 갔을 때 내 질량을 재는 거죠. 질량을 재는 건 그런 걸로 재는 거예요. 양팔 저울 같은 거 있지. 일단 나를 올려놓고 양팔 저울의 한쪽에 60kg짜리 추를 올려놓고 지구에서 딱 맞았어. 그대로 갖고 달에 가져가. 달에 가면 난 신났지. 몸무게는 10kg 힘이고 이렇게 점프했더니 막 2m 뛰어오를 수 있고 굉장히 신났죠. 그런데 양팔 저울 위에 올라가서 60kg의 질량을 가진 추 옆에 내가 딱 올라가. 자신있게. 어때? 똑같아. 그지?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지만 왜?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행성에 그 천체에 중력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천체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에 대한 내용들 쭉 정리하고 있어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으로 가볼게요. 중력 가속도라는 용어, 가속도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속도의 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다 맨날 9.8을 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에서 물체를 떨어뜨리잖아. 자유낙하. 딱 손을 놓으면 1초가 지나면 공기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치, 그 물체의 속력이 1초가 지나면 9.8m/s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1초가 또 지나면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19.6m/s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이 9.8m/s 제곱이라고 하는 물리량의 단위를 한번 잘 보세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 제곱을 살짝 가려볼게. 자, 제곱을 가져.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돼? 미터 퍼 세크지, 단위가. 미터 퍼 세크는 뭐의 단위예요? 속력의 단위지. 즉,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물리량이냐면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오케이?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 6번 아래쪽에 뭐 반비례한다라는데 중력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한 줄만 써줍시다.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써주자. 가속도,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즉,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 가속도입니다. 자, 중력 가속도의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1초가 지나면 9.8m/s, 2초가 지나면 19.6, 점점 그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리량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얘들아, 식을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밑에 표에 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중력 가속도 식. 자, 봅시다. F는 중력은 W,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우리가 W라고 합니다. 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G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식을 우리가 뭐 외우고 지금 하지 마. 나중에 할 거야. 만유 인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서로 작용하는 인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G라는 값이 있어요. 이 G라는 값은 뭐야? 이게 중력 가속도거든. 이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식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G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G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 M 없어져. 정리 끝났네. 그치? 너무 쉬워. R 제곱분의 GM입니다. 자, 큰 M은 뭐냐면 천체의 질량이고요. 작은 m은 물체의 질량이에요. 즉,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랑 관계 있는 거는 이제 G랑 M이랑 R이잖아요. 그지?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말로 요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 뭐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봐봐. 내가 천천히 해볼게요. 중력 가속도는 G는 상수거든. 만유 인력 상수예요. 그냥 숫자야. 무시.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지? 이 분모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는 천체의 질량에 뭐하고? 비례.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뭐 거리겠지.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중력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는 천체의 질량이 크면 커지고, 천체의 질량이 2배 커지면 중력 가속도 몇 배 커질까? 2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지?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중력 가속도는 몇 배? 100분의 1배로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식 만유인력 식이고, 요거는 뭐 우리 잘 아는 식이잖아. 9.8 곱하기 m을 그냥 mg로 쓴 거잖아. 이 식을 외우면 좋은데,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g는 r제곱분의 gm이라는 이 식을 보고, 그럼 알려주겠지. 이건 먹어, 이거 알아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준다고 했을 때 이 식을 보고, 중력 가속도가 질량,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를 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물리가 좀 쉬워집니다. 미안해. 물리는 막 쉽진 않아. 그러니까 물리가 좀 덜 어려워집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요 능력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식에서 G는 R제곱분의 GM하고 이 M이 천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뜻, R제곱분의 1이 거리 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반비례한다는 뜻, 요 정도를 메모해 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써있죠.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줄을 친다든지, 뭐 화살표로 연결한다든지, 다시 쓴다든지. 자,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에 대한 의미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운동 2가지를 보고 우리가 집에 갈 건데,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유낙하 운동. 그냥 똑바로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모든 경우에 공기의 저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 저항은 없다. 공기 저항까지 계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없다라고 해요. 자유낙하, 가만히 떨어뜨린 거예요. 자유낙하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든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 무슨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이냐면 중력에 의한 운동이에요. 자유낙하부터 봅시다.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 처음에, 그렇지, 떨어뜨리고 있네. 처음에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닥에 닿는 순간, 닿기 직전에 이 속력이 최대가 되겠지. 이해돼요? 속도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떨어지는 동안 같은 시간마다 가는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계속 먼 힘을 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가속도가 존재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체가 떨어진 지 2초가 지났어. 그럼 속도 얼마야? 떨어진 지 2초 지났어. 지구에서. 그렇지. 19.6m/s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지구의 중력 가속도, 중력에 의한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잡고 있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중력을 받는 거죠.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그러니까 2초 지나면 19.6m/s, 3초 지나면 선생님은 다 알고 있거든, 이 숫자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계산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숫자가 훅훅훅 나와요. 9.8에 5를 곱하면 아주 신기하게도 소수점이 없어진다? 49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공부할 때 좀 많이 힘들게 문제 풀었으면 기억날 거야. 이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일정하게 중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는 어때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계속 가속도가 얼마냐면 9.8m/s 제곱이에요. 봐봐. 여러분 책에 그래프 있는데요. 선생님은 약자로 써볼게. 가속도 A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 나가려면, 자동차 앞으로 가려면 무슨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치? 그거야. 그 A예요. 악셀레이트라고 하잖아. 가속하다. 그 뜻이야. 가속도는 일정. 이 숫자는 얼마겠니? 9.8. 그지? 그런데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증가해. 근데 봐봐.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를 뭐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시간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시간분의 속도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가 바로 가속도라고.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그래프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중간에 있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 기울기가 가속도다라는. 그래서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식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요. 공부하기 편하려면 2개의 식은 외우는 게 편합니다. 2개의 식. 자, 우리가 아직 이 약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V는 GT라고 돼 있죠? V는 GT. 속력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거 우리 계속 하는 거야. 지구에서 10초 지나면 물체, 자유낙하한 지 10초 지나면 물체의 속력 얼마예요? 98. 그거 9.8 곱하기 10초 한 거잖아요? 그냥 그 식입니다. 식으로 써 있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H 낙하한 거리예요. 거리. H의 거리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GT 제곱. 선생님이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2분의 1 GT 제곱. 되게 막 그럼 이 식 2분의 1 GT 제곱 2차 함수 대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식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식이냐면 우리가 2차 함수까지 안 가도 돼요. 시간 속력 그래프 있어요. 속력 그래프. 자, 보자. 우리가 10초 후의 속력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10 곱하기 9.8 했잖아요. 그지? 그거 그냥 이용하는 거야. 봐봐. 어떤 시간일 때 속력 V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8 곱하기 시간 했지? 속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G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9.8 곱하기 시간 이렇게. 그럼 봐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가 되지? 이동 거리가 되잖아요. 요거 구한 거야 그냥. t 곱하기 저 숫자를 여기다 쓰면 되지. gt 곱해. 근데 면적이니까 삼각형 면적 2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h는 요 값, 뭐 s 혹은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게 저 삼각형의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초 후에 속력이 얼마다 정도를 알면 돼요. 선생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알아요? 다른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따질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아,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최초 속력은 얼마? 0. 나중 속력 얼마?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시간당. 그래서 그래프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고, 뭐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 식을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속력이라고 하는 값이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지워버리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중력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각선으로 날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완전히 대각선은 아니지만, 곡선이지만. 자, 그래서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줘야 돼요. 뭐와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 연직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직 방향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생각해 줘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힘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어떤 물체를 던져요, 옆으로. 던질 때, 이건 던져도 되겠다. 던질 때 있잖아. 내 공기 저항은 없다고 하잖아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손에서 받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나한테 힘을 받지 않아.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갈 때에는 이 물체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 볼 때 수평 방향에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다, 0. 연직 방향으로는 이거 좀 이따 쓰세요. 다 쓰고 표를 좀 그릴 거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잘 던져볼게. 이게 있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좀 심해져요. 처음과는 다르게. 열심히 던져볼게. 에이, 제대로 못 던졌어.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정도가 더 커지죠. 왜냐면 계속 무슨 힘을 받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속력 혹은 속도 아무 말이나 지금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물리원 할 땐 중요하지만 지금 별로 상관없어. 수평 방향으로는 자, 힘을 안 받는다잖아요. 힘을 안 받으면 속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힘을 받지 않으면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운동? 그렇지. 등속도 운동, 뭐 등속 직선 운동 이런 말 들어봤죠?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일정하게 증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1초에 얼마씩? 9.8m/s씩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가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는 일단 뭐가 변해야지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 안 변하잖아. 가속도 0.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뭐라 그랬지? 기울기라고 그랬는데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하니까 x축과 나란하니까 0이 되겠죠. 0. 연직 방향은 가속도가 있겠죠. 지구라면 지구의 중력가속도 9.8. 뭐 달이라면 9.8에 6분의 1. 요 정도가 되겠지. 가속도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일정하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일정하게. 지구라면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겠죠. 이러한 운동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직선이란 말이 붙은 것은 방향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일정해. 앞에다가 그렇죠. 등자를 붙여줍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선생님의 분필이 한 7조각쯤으로 부러졌네요. 밟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 옆에다가 여러분들 요 표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옆에 보면 좀 넓은 공간이 있죠? 나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연락이 온다는 건. 선생님 사실 아까 첫 시간에 스마트폰 소리로 돼 있었거든? 한 번도 안 울리더라. 되게 슬프네요. 연말이고 토요일인데 슬퍼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아, 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거짓말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연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줘. 노코멘트. 정연이가 노코멘트 하래. 정연이가 노코멘트 하래요. 학생 말 잘 듣는 선생님이에요. 얘 나름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거짓말을 못하는 인간이므로 바로 말씀드리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으므로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보통 학생들에게죠. 선생님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이 제일 많으니까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 거짓말은 가끔 해. 그래서 학생들이 날 조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잠깐 까먹을 때 있어요. 되게 그래서 내 수업을 듣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까먹는 그런 건 있지만 선생님 거짓말을 잘 안 해요. 학생들한테.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절대 말 안 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이는 안 말해줘. 근데 어떻게 또 뒷구멍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이를 알아와서 되게 복도에서 큰 소리로 쌤 몇 살이죠? 이런 애들이 있어. 사리를 느낍니다. 나이 묻지 마세요. 몸무게는 가끔 이렇게 소규모 수업이 있을 땐 공개하기도 해요. 몸무게는 보통 남학생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여학생들이 궁금해해요. 여학생들 수업만 있을 때 진짜 얘기해요. 몇 킬로 넘어요? 안 넘어요? 뭐 그러면 얘기해드리기도 하고. 뭐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죠. 여기까지. 자, 좋아. 그리고 있잖아요, 얘들아. 표 다 그렸어요? 밑에 있는 박스에 선생님이 좀 멋있어 보이려고 식을 좀 썼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모른 척 하세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쓴 식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 아니야. 옆에다 써놔.
안 외워도 돼. 칸이 좀 남아서 멋있어 보이려고 써봤어요. 안 외워도 됩니다. 자, 별거 아니야. 그리고 쳐다보면 이거 대각선 길이 구하고 막 이런 거야. 별거 아니야. 자, 우리는 괄호 4번으로 가볼게요. 중력과 자연현상. 그러니까 중력이랑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과 중력.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에 뭐가 있게? 지구 시스템. 일단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직권이라고 해. 직권, 그리고 또 뭐 있어?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자, 첫 번째 봅시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여러 행성들이 공전을 한대요. 그리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달과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것도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밀물과 썰물의 주된 원인은 뭐다?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체들도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지구를 당기고 있어. 질량이 가진 물체는 중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의 변화.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면서 뭐 산도 만들고, 우리 지리 시간 같은 데 나와 뭐 선상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삼각주 이런 거. 공류, 이러한 지형들을 만드는 것 역시도 이 중력과 관계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생명 시스템과 중력. 민들레씨의 깃털이겠죠? 그 오탄이 점이니? 민들레씨의 깃털은 중력을 이기고 멀리 퍼져나간다. 그 여러분들 중에도 있지 않아요? 민들레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체기가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아? 민들레 이 씨 들어봤어요? 그 불면 되게 막 기분 좋아. 그 내가 무슨 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막 퍼져나가니까. 이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또 김고은이 민들레 씨를 그렇게 불어대가지고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뭐 그런 장면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알레르기가 도질 때에는 그 민들레 씨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막 코가 간질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가 나곤 해요. 그게 씨가 좀 더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민들레가 진화한 결과가 됩니다. 민들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있잖아. 콘크리트로 덮여진 데 살짝 틈이 있어서 거기 흙이 몇 알 보여. 거기서도 민들레는 자라요.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 다음,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는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한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골격, 이 뼈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단단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사람 귀 속, 우리 얘기 나오네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중력을 감지하는데요. 이 전정기관이 망가지게 되면 이 기울어짐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실험이 있는데, 개구리, 멀쩡한 개구리를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나무판의 각도를 쫙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각도가 되면 개구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 뒷다리를 이렇게 뭐 든다든지,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근데 전정기관이 파괴된 개구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각도가 되면 쭉 하고 미끄러집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중력을 감지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조류는 뼛속이 비어 있어서 중력을 덜 받는다라는 거. 가벼워서 뜰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